자, 첫 번째 유형. 자, 이번 유형에서는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 전 단원에서 이제 정리했던 것이 순열과 조합이었지. 그때 문제를 풀 때 잠깐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은 관점이 살짝 바뀌어. 그래서 너희들이 착각하기 쉬운 관점하고 또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관점을 잘 정리를 해줄 테니까 첫 유형부터 헷갈리지 않게 잘 들어보자. 자, 첫 번째 유형. 자, 먼저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자.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쿠키 10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이제 앞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3명을 A, B, C라고 잡고 쿠키를 이렇게 10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쿠키를 이제 3명한테 나눠주는 거잖아. 그럼 봐봐, 너희들이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먼저 보여주자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이 쿠키가 요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쿠키가 요렇게 가겠네요. 아, 그럼 이 쿠키가 갈 수 있는 곳 세 곳, 이 세 곳, 세 곳, 세 가지. 아, 그럼 3의 10승인가요? 요렇게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관점을 잘못 잡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1번 쿠키가 A로 간 거랑 첫 번째 경우 이렇게 가고 뭐 나머지들이 갔다라고 해보자.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근데 1번 쿠키가 간 거랑 2번 쿠키가 A로 간 거랑 경우의 수는 구분되지 않다라는 거야. 그냥 A가 쿠키를 하나 가졌다 라는 똑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쿠키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세 가지로 측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왜? 이 쿠키들은 전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1번 쿠키랑 2번 쿠키랑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가 세 곳 갈 수 있고 세 곳 갈 수 있고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중복된 경우까지 세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쿠키가 가는 쿠키 관점에서 경우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고,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배운 결국에는 중복 조합으로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쌤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쿠키를 받은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쿠키를 5개 갖고, B라는 친구는 3개 갖고, C라는 친구는 2개 가졌다라고 해보자. 이게 어떠한 쿠키를 나눠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근데 이 5개 가진 거를 이렇게 5개의 쿠키를 가졌을 거 아니야. 근데 A한테 간 쿠키니까 이거를 소문자 A가 5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B는 소문자 B를 3개 가진 거고, C는 소문자 C를 2개 가졌다라고 해볼게. 그렇게 됐을 때, 자, 첫 번째 이렇게 쿠키를 나눠준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야? A랑 B랑 C를 선택한 경우 한 가지가 우리가 세야 되는 3명의 학생에게 10개의 쿠키를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들도 예를 들어서 A가 4개 가졌어. 그러면 A 4개 갖고, B도 4개 가졌어. 그럼 소문자 B 갖고, 그 다음에 C는 나머지 2개 가졌어. 이것도 또 다른 한 가지 경우가 되겠지. 이러한 경우를 세게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 이렇게 개념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해석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니 쿠키를 나눠줬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몇 개의 알파벳 중에서 소문자 A, B, C 중에서 총 몇 개를 뽑아? 결국에는 쿠키를 10개 나눠줄 거니까 알파벳은 총 몇 개 뽑힐 거야? 10개 뽑히겠지. 10개를 뽑는 경우가 된다는 거야. 뽑는. 그리고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지. 왜냐면은 요 두 번째 경우에 썼던 것처럼 만약 A, B, 똑같이 B는 4개, A 4개, C 4개, C 2개. 지금 2번의 경우랑 3번의 경우랑 다른 의미니? 아니지, 똑같은 의미지. 어쨌든 소문자 A가 4개, 즉 이 A라는 애가 4개 받았고, 소문자 B 4개, 이 B라는 애가 4개 받았고,
소문자 C 2개, 이 C라는 애가 2개 받았잖아.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경우라는 거야. 순서의 의미가 없다. 뭐라고? 근데 순서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자, A, B 소문자 A, B, C 중에서 10개 뽑는데 순서의 의미가 없다. 근데 한 번 뽑았던 거 또 뽑아도 되니? 되지. A를 한 번 뽑고 소문자 A 뽑고 한 번 뽑고 지금 4개 뽑았잖아. 뭐 가능하다? 그렇지. 중복 가능하다. 중복 가능하다. 이러한 번역된 의미로 우리가 쿠키를 나눠준 상황을 번역해서 바라본다라면은 지금 쓴 게 3개 중에서 10개를 뽑는데 여기까지만 3개 중에서 10개를 뽑는다? 뭐야? 이것까지만 쓴다면은 3시 10이지. 근데 시로 쓰면은 의미가 이게 뽑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해석을 해야지. 자, 순서의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C를 썼던 거고, 근데 뭐가 가능하다? 중복 가능하기 때문에 C가 아니고 뭐가 된다? H가 된다라는 거야. 중복 조합이다. 중복 조합. 알겠니? 쌤이 처음에 이거 중복 순열이라 그랬나? 잘못 말했어. 얘는 뭐다? 중복 조합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 조합 계산식 어떻게 한댔지? 앞에 뒤에 더한 거에 하나 빼고 뒤에 거 그대로 쓰면서 가운데를 C로 바꿔주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된다 했었지? 그래서 얘는 12에서 얘는 또 얘로 보기보다 똑같은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얘랑 똑같은 식이지, 똑같은 값이지? 요렇게 바라보면은 자 어떻게 된다? 12부터 2개 쓰고 곱하기 11까지 쓰고 분모 몇 팩? 2팩으로 해주면은 얘는 답이 66이 가지가 될 거다라는 거야. 요렇게 앞으로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관점은 요 초록색 관점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관점이 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다른 상황으로 바꿔가지고 마치 번역을 하듯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번역을 해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식이 적용되는지 이러한 과정을 앞으로 문제에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첫 단추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튤립, 장미, 작약이 각각 7송이씩 꽂혀있는 꽃병에서 7송이를 꺼낸대. 그지? 그리고 그때 각 종류의 꽃이 자 여기서 이 문제의 제약은 요건데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되도록 꺼내야 한대. 그러니까 총 7개 각자 7개가 있다라는 거지. 튤립이 이렇게 생겼나? 아무튼 요런 튤립이랑 장미라는 꽃하고 작약이 어떻게 생겼어? 자 이렇게 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7개씩 있다라는 거지. 현재 7개씩 전부 다. 그래서 총 7개를 꺼낸다 그랬잖아. 7개를 꺼낸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튤립만 7개를 전부 다 꺼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숫자가 나왔는데 숫자가 직접적으로 그 숫자의 의미가 쓰이지 않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 7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7송이가 있다라는 것은 7개를 충분히 뽑을 수 있을 만큼을 설명을 해준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8송이씩 꽂혀 있다. 근데 총 7송이의 꽃을 꺼낸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7송이가 있다라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라는 거, 이 7이라는 의미가. 근데 또 하지만 6송이씩 꽂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져. 왜? 6개밖에 없으니까 총 7개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6개밖에 없으면은 이 튤립을 다 뽑더라도 어느 하나는 뭐야? 다른 걸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러한 경우에는 이제 틀을 잡고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이 문제는 저 7송이씩 있다라는 의미가
충분히 다 뽑을 수 있구나 라는 설정을 해준 거구나 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단어인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어. 적어도. 그럼 적어도라는 말은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여사건 배웠지? 여사건 반대로 생각하는 거.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은 여사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 전체에서 뭐를 빼는,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는 접근이 여사건이었지. 근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온다고 무조건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처럼 적어도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때가 있냐면은, 미리 여기선 꽃을 이렇게 꺼낸다 그랬잖아. 미리 뽑고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 있다. 뽑고 생각한다. 두 가지 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봐봐. 이게 이제 7송이를 뽑을 건데, 그 7송이, 총 7송이 중에서 일단은 그 꽃의 종류가, 다시 이거 도형으로 쓸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 적어도 하나씩은 일단은 뽑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총 7송이 중에서 몇 송이 더 뽑아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4송이만 더 뽑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7송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씩은 뽑혀야 되니까 이 꽃들을 미리 뽑아놓고, 얘 뽑고 뽑은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나머지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를 고민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게 한 송이씩 뽑혔으니까 남은 것들은 6개씩 남았겠지? 이 상황도 봐봐. 뭐가 된다? 이 노란색을 전부 뽑아야 되는 꽃을 어느 한 종류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다라는 상황인 거야. 6개가 남았다라는 것은. 이해되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상황만 정리해보자. 뭐라고? 총 몇 개를 뽑아? 4개를 뽑아야 돼. 뽑는다. 몇 종류에서 3가지 종류의 꽃 중에서, 꽃 중 4개를 뽑는다. 그럼 이게 좀 말 순서가 이게 먼저 오는 게 맞겠죠. 3가지의 종류 중에서 4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얘는 뭐다? 우리가 유형 1에서 풀었던 4가지 꽃이 어떻게 뽑힐지를 우리가 생각을 위해서 1번 유형에서 A, B, C 같은 걸로 적었었잖아. 그러니까 그중 한 경우를 쓰면 뭐 A 이렇게 뽑아도 된다라는 거잖아. 4개를 뽑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A, B, C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잖아. 이러한 개념으로 쭉 이게 몇 가지 있냐라는 건데,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자, 전체 몇 가지 중에서 3가지 중에서 몇 개를 뽑아? 4개를 뽑아 까지만 한다면은 여기까지는 조합인 거지. 뽑기만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순서가 의미가 있다 했어 없다 했어? A, C, B, C 써도 어쨌든 튤립은 1개 뽑고, 장미도 1개 뽑고, 작약을 2개 뽑은 것은 똑같은 경우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번 뽑은 거를 또 뽑아도 되냐? 된다 했었지? A를 뽑았을 때 또 A를 뽑아도 되고 뽑아도 되고 뽑아도 되고. 왜? 6개가 충분하니까. 그러면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4개를 뽑아. 여기까지면 조합인데, 순서의 의미가 없으니까 확실히 조합이고, 중복 허락하니까 중복 조합으로 바뀐다. 그래서 3개 중에서 4개를 뽑는 3H4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C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지. 자, 앞에 뒤에 더해서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얘는 누구랑 똑같다? 6C2랑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 6, 5, 2, 1 해서 3 약분돼서 답은 15가 정답이다. 자, 세 번째 유형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인 식이 있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 의미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a,
이러한 경우가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이 달라진 게 정수에서 자연수로 바뀌었다. 자연수 x, y, z의 순서상 요거를 개수를 b라고 할 때 두 경우를 구해서 더하라는 것인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란 말이야. 일단 음이 아닌 정수니까 제일 작을 수 있는 숫자가 0인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1, y는 0, 그럼 z는 6인, 이렇게 된다면 다 더해서 7이 되니까 이러한 순서상 이런 식으로 하나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일일이 세기는 너무 많지. 그래서 이렇게 센 경우를 우리가 이 유형 1번 풀었던 유형에 빗대어서 다르게 또 바꾸어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x가 1이라는 소리를, 자 숫자를 좀 바꿀게. x가 2, y가 3, 그러면은 z는 2여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x가 2라는 소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x 요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y는 몇 개 있어? y 세 개 있는 거지. 그리고 z는 z 두 개 있으니 이것들을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개수가 뭐가 돼? 7개가 되는 거를 찾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르게 알파벳으로 써본다면은,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x가 1, 뭐 y가 2, 그 다음에 z는 4인 걸 생각해봤을 때 이건 x가 몇 개 있는 거야? x 하나 있는 거고, 얘는 y가 2개 있는 거고, 얘는 z가 4개 있는 걸로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순서상을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1번 문제처럼 이렇게 선택할 수, x, y, z 중에서 선택을 해서 총 몇 개 뽑아? 7개를 뽑아내. 근데 x 선택한 거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x 한 번 선택했다고 못 뽑는 거 아니잖아. 한 번 더 선택한다. 중복 허락한다. 이렇게 되면은 중복 조합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의 수 문제는 어떠한 딱 현상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현상으로 빗대어서 보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얘도 잘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황색이 몇 개냐를 세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이 주황색을 세는 것이 몇 개 있을까 세는 것은 결국 이 초록색을 세는 게 몇 개 있을까를 세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아까 뭐라 했지?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x, y, z에서 x, y, z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 몇 개를 총 뽑아 여기 나오는 이 개수만큼, 숫자만큼 총 7개를 뽑아.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다? 뽑고, 자 순서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요렇게, 자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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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요렇게 한 의미랑 뭐 이거를 y, z, y, z, z, z 이렇게 한 의미랑 같다 다르다? 이 기억과 니은의 의미는 서로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둘 다 x는 2개 뽑았고, 둘 다 x는 하나 뽑았고, y는 2개 뽑았고, z를 4개 뽑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순서의 의미가 있다 없다? 순서의 의미가 없다.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은 완벽하게 조합이지. 3개 중에서 7개를 뽑아. 순서 의미 없어. 그럼 수년 아니고 조합인데, 여기까지만 조합인데, 자 마지막에 뽑았던 것도 뽑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z를 한 번 뽑았다고 못 뽑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중복 허락한다. 그러면은 자 바로 뭐야? 중복 조합이 돼서 3개 중에서 7개를 뽑는데 중복 허락해. 순서의 의미는 없어. 그래서 3H7이 된다라는 거야. 봐봐, 가만 보면은 이 XYZ를 그대로 A, B, C로 바꾸면은
우리 2번 유형 풀었던 거 장미를 A, B, C로 바꿔서 생각했었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로 말하면은 다른 상황이지만 이걸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빗대어서 다른 현상으로 바꾸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똑같다. 어쨌든 답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자, 얘를 정리하면은 자, 앞에 뒤에 더해서 하나 뺀 9C 7이 되고 이거 뒤에 거 너무 크니까 9C 7은 뭐랑 똑같다? 9C 2랑 똑같다. 그래서 9C는 9821 땡땡땡 해서 36이 정답이 될 거다. 자, 여기까지가 1번 상황을 구한 거지. 즉 이게 A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마저 2번 상황을 구해보자. 구하기 위해서 얘를 살짝 지우고. 자, 얘가 달라진 점이 뭐라 그랬어? 이거는 살짝 남겨두기 위해. 아까 처음 파악했을 때 첫 번째 경우는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거. 그러니까 이 x, y, z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제일 작은 게 0이라고 했잖아. 0. 그지? 그럼 0이라는 의미는 아까 봤던 의미에서 이 x가 0일 때는 x를 안 뽑았다라는 얘기야. 맞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뽑는 거랑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복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제 두 번째, 저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은 게 뭐가 달라질까를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다른 점은 뭐가 안 된다? 이 x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혹은 y도 0 될 수 없고 z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연수는 제일 작은 값이 뭐부터? 1부터 출발하잖아. 그러면은 원래는 앞서 경우의 수는 x가 0, y는 뭐 3, z는 4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수소상을 구한 건데, 얘는 뭐다? 최소 이 숫자가 x가 최소 1은 돼야 된다는 거야. y도 최소 1은 되고 z도 1이 되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방금 우리가 전에 풀어봤던 유형, 이 유형에서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봐봐. 이 두 번째 유형에서 꽃을 적어도 하나씩 뽑고 그 다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했었잖아. 요것처럼 잘 봐. 그럼 x가 최소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은 옆에 개념상으로 우리가 다시 봤을 때 x는 이미 하나는 있다, y도 하나는 있다, z도 이미 하나는 있다. 요렇게 미리 뽑아두고 나머지 경우를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럼 미리 하나씩 뽑았으니까 나머지 몇 개 뽑아야 돼? 그치? 4개 더 뽑을 거 남아있지? 맞니? 그래서 4개 뽑을 거 남아있으니까 상황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x, y, z 중에서 이것들을 더하는데 여기 옆에 숫자가 달라졌다라는 거야. 이제 몇 개 더 뽑아야 돼? 4개 더 뽑아야 된다라는 거야. 4개. 요렇게 등식을 만들어내면은 봐봐. 이 다음 단계에서 이 첫 번째 단계 기억 단계에서는 우리가 최소값이 1이었기 때문에 방금 풀었던 중복조합을 적용시킬 수가 없었는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뭐다? 똑같은 상황이 됐다라는 거야. 왜? 지금 한 개씩 뽑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x는 안 뽑아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이미 하나가 뽑혀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x를 안 뽑았어. y는 2개 뽑았어. 아니 y는 3개 뽑았어. z는 하나 뽑았어. 나는 문자 상황은 여기서 y 문자 3개, z 문자 1개. x는 여기서는 안 뽑힌 것처럼 보이지만 뭐다? 이미 하나가 뽑혀져 있는 상태다 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들고 니은의 상황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가 되는 경우를 세면 되기 때문에 아까 했던 요 과정을 빌려서 바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4개를 뽑아. 근데 순서의 의미가 없어. 그지? 순서가 달라진다고 경우의 수는 달라지지 않아. 그리고 뭐 가능하다? 중복 가능하다. 중복 허락한다. 그래서 뭐다? 3H4가 이제 우리가 구할
B 값이 된다라는 거. 그럼 계산해 보면은 3H4는 앞에 뒤에 더하고 빼면은 6C4고 뒤에 4가 좀 크니까 6C2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자 뭐다? 6, 5, 2, 1 땡땡에서 3이다라는 얘는 결과가 15. 자 이 숫자 익숙하지? 방금 우리가 유형 2번에서 풀었던 상황과 완벽하게 같은 상황이다. 이해되니? 아까 얘기했던 말로 표현하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수식으로 봤을 때 수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형 4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먼저 이렇게 대소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ABC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래. 그래서 이 문제는 쌤이 두 단계에 걸쳐서 나눠서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자 먼저 이 문제를 쌤이 좀 축소시켜서 이러한 상황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쌍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건데, 봐봐. 보통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A가 될 수 있는 거는 1이구나. 그때 B가 될 수 있는 거는 크거나 같으니까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셀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흐름과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한다라는 걸 먼저 알려줄 건데, 우리는 여기서 A, B가 각각 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A, B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들이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네모하고 세모 중에서 2와 3이 나왔어. 일단 A, B가 될 수 있는 목록은 1부터 4까지의 숫자겠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3과 2가 나왔다라고 해보는 거야. 3과 2를 선택을 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선택된 숫자를 A, B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돼야 돼? 3은 B가 다시 B는 3이 돼야 되는 거고 A는 2가 돼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센다면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 2,3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또 다른 것도 해볼까? 자, 만약에 1부터 4 중에서 1하고 3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누가 1이 돼야 돼? 작은 게 1이 돼야 되니까 A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B가 3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렇게 1,3이라는 경우를 또 하나 세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센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 계속 하고 있던 거 몇 개의 숫자 중에서 1부터 4까지 4개의 숫자 중에서 4개 중 몇 개를 선택한다? A, B가 될 수 있는 놈 두 놈을 선택을 한다. 몇 개 선택? 2개를 선택한다. 2개 선택. 그리고 잘 봐. 2개를 선택했을 때 방금 얘기했던 2, 3을 선택하는 것과 3, 2를 선택하는 것이 서로 같은 의미니 다른 의미니? 서로 같은 의미지. 왜? 2, 3을 선택해도 2는 A여야 하고 B는 3이어야 하고 3, 2를 선택해도 B는 3이어야 하고 A는 2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써줄게. 뭐라고? 뽑았을 때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정해짐. 이 말은 내가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순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즉슨 순서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순서의 의미는 없으니까 조합이 된다. 여기까지가 조합이고, 자 중복된 거를 또 뽑아도 되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1부터 4 중에서 1을 뽑았다고 1을 다시 뽑을 수 있나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뽑아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치?
문제의 부등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뽑았던 숫자를 또 뽑아도 되는구나. 자, 중복 가능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순서의 의미 없고 중복 가능하니까 이지 중복 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단계가 여기서 늘어난 거는 뭐가 추가됐어? 위의 문제는 일단 절대값 없이 생각해 볼게. 절대값 없을 때 뭐가 추가됐다? C가 추가됐다. 그럼 부등식 관계가 이렇다라는 건데, 자, 방금 했던 과정을 바로 우리 자세하게 한번 연습했으니까 바로 한번 뽑아내 볼게. 자, 일단은 그럼 1부터 4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 중? 4개 중. 이번에는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3개를 선택해야 각각 A, B, C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나오겠지? 몇 개 선택? 3개 선택한다. 그리고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순서의 의미는 없다. 이거는 한번 써보자. 순서 의미가 없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 말 조심해야 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중복 가능하다 하니까 얘도 중복 조합이구나. 4H3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단계고, 근데 이 문제는 뭐가 있니? 절대값이 있는 거거든. 절대값. 이 절대값 때문에 지금 말한 이런 것처럼 그대로 생각은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저 절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절대값이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어떤 경우가 더 생성이 되는 건지 한번 써볼게. 실제로. 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4개 중에 3개 선택해서 이미 A, B, C가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숫자를 2와 3과 4를 선택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 3, 4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건 우리가 뭐만 생각한 거야? 1부터 4인 양수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 거냐면은, 봐봐, A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뽑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2. 자, 다시 이거 좀 내려서, 숫자가 2, 3, 4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3, 4로 뽑혀도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봐봐, 배정이 어떻게 돼야 돼? 얘를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대상들의 절대값 씌운 값들만 보는 거니까 다 절대값을 일단 씌우고 나서 크기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절대값이 씌워지면은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3은 그대로 3, 4도 그대로 4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순서가 A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뭐다? 순서상의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된다? 마이너스 2, 3, 4 요것도 우리가 세줘야 된다. 이걸 다 일일이 세야 되냐? 봐봐, 우리가 방금 그럼 만들었던 이 4H3 가지가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4H3개가 쭈루룩 뭐 1번부터 2번부터 뭐 이 예 중에서 될 수 있는 숫자들은 마이너스 1, 뭐 2, 3 이런 것도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 4, 4 이런 것도 될 거고, 이런 게 지금 4H3개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각자의 위치에서 뭐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얘가 플러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양수값 하나, 음수값 하나, 총 2개의 값이 생성될 수 있구나를 고려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포지션에 들어가는 얘가 몇 가지? 2가지가 나올 수 있고, 뿔마 1, 여기에도 뭐야? 뿔마 2 2가지가 나올 수 있지. 여기도 뭐야? 뿔마 2 2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 1번이라는 개수, 이 1번이라는 한 가지 경우에서 몇 가지? 각자의 포지션에서 2가지. 그래서 이 2가지를 곱해 더해 다 일어나야 사건이 끝나지. 그러니까 곱해서 총 몇 가지? 2의 3승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어떠한 틀을 갖는 이러한 1, 뿔마 1, 뿔마 2, 뿔마 3
이렇게 해서 총 이 한 가지에서 2의 3승만큼이 파생된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2번 같은 경우도 몇 가지가 있겠어? 2의 3승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도 짜라락 다 몇 가지씩 있다? 2의 3승가지씩 다 모든 경우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하는 거잖아. 이놈을 다 뭐 한 거? 더한 게 값이 되는 거지? 그 말은 즉슨 아까 구해놨던 여기에다가 각자가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2의 3승계씩 있으니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곱하기 2의 3승을 해주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뭐다?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의 쌍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정리는 다 할 줄 알지. h는 바꿔서 자, 앞에 d 더하고 하나 빼면은 6c3으로 계산하고 앞에 2의 3승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숫자가 160이 나오고 160.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갈게. 이걸 이렇게 풀고 또 혼자 풀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또 있냐면은 자, 이거는 다 일단 지울게. 조심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줄 건데 자,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 봐봐. 처음에 1부터 4까지가 있는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도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쭉쭉쭉 가서 1, 2, 3, 4까지 총 몇 개? 8개가 있고 이 8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A, B, C니까 세 가지를 선택을 해. 그리고 중복 가능하니까 선택하고 아까 해석된 것처럼 순서의 의미는 없으니까 중복 조합 아닐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실제로 뭐 10, C3 이렇게 돼서 계산값은 아마도 100 해볼까? 9, 8, 3, 2, 1 3, 5 이렇게 하면은 15에다가 120까지가 나오거든? 어때? 실제로 다르지? 일단은 이 방법은 잘못된 오류가 있어. 그래서 근데 그럴싸하단 말이야.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 건데 왜 안 되냐면은 봐봐. 우리가 A, B, C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숫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뽑혔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위치대로 얘는 이놈이어야 되고 이놈이어야 되고 이놈이어야 한다라는 한 가지 경우가 세지는 건데 한 가지, 그지?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봐봐.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자,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기역의 경우하고 니은의 경우는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다른 경우지. 왜? 분명히 이 기역의 경우는 B가 마이너스 2인 상태고 C가 2인 상태고 니은의 경우는 B가 플러스 2인 상태고 C가 마이너스 2인 상태거든. 그래서 따로 세줘야 되는 건데 잘 봐. 이렇게 8H3을 해버리가 된다면은 그 안에는 누구를 얘네 둘을 똑같이 보고 생 경우의 개수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야. 둘 다 아까 의미대로 마이너스 1 뽑고 마이너스 2 뽑고 2 뽑고 얘도 마이너스 1 뽑고 마이너스 2 뽑고 2 뽑고 어때?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 즉 얘는 뭐라고? 얘네 둘을 똑같은 걸로 보고 한 가지 경우로 센 경우의 수, 가지수라는 거야.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이놈하고 이놈을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구해놨던 그 답이 150이었지. 그러니까 이 120까지가 이러한 다르게 봐야 되는 경우를 뭐 누락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거구나. 다시 얘기하면은 자 뭐다?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은 안 된다. 자 일단은 아까 풀었던 그 방식을 정확히 알아두고 이 설명도 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자, 5번째 유형. 자, 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규모를 좀 축소시켜서 두 단계에 걸쳐서 좀 이해를 해볼 건데 일단 상황부터 한번 보자. x에 대한 정의역이 이렇게 나와 있고 y에 대한 정의역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조건 이러한 x1은 집합 x의 원소고 x2도 집합 x의 원소일 때 두 개의 부등식 크기가 x2가 더 크다면은 이 뜻이 의미하는 게 x1을 넣었을 때의 결과값, 치역값하고 x2가 갖는 치역의 결과값이 부등식의 관계가 요렇게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큰 값을 넣었을 때 큰 값이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좀 규모를 축소시켜서 한번 단계를 나눠보자. 자,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x가 정의역이 1이고 y가 3, 4, 5를 가졌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먼저 저것과 유사하게 똑같은 x1과 x2가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값이 x2가 더 크다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치역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큰 값을 넣었을 때 더 커야 된다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a가 1이 이렇게 화살표가 함수가 만들어지면 2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다? 3으로는 갈 수 없겠지. 왜냐하면은 x1이 지금 1일 때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3이 되었으니까 2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4로 가거나 혹은 5로 가거나 둘 중 하나여야만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단계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쌤이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던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좀 수월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더라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x 입장에서 함수를 선택하는 관점에서 봤는데 반대로 이것을 1이 들어갔을 때 3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2가 들어갔을 때 5가 나왔다라고 해보자. 그럼 결국 선택된 놈들만 보면은 y 공역 중에서 3과 5가 선택이 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선택이 되었을 때 화살표는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 1은 3으로 가야 하고 2는 5로 가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선택됐을 때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다. 화살표가 갈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왜? 부등식을 이렇게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순서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럼 자, 이 멘트를 공식화시켜서 한번 해보자. 자, 몇 개 중에서 공역의 목록이 몇 개? 3개였지. 3개 중에서 화살표가 몇 개 쏴질 거야? 정역의 개수만큼 쏴지겠지. 총 몇 개? 2개가 쏴질 거야. 3개 중에서 2개. 쏴진 만큼 선택이 되는 거지. 3과 5가 선택이 됐으니까 선택을 하는데 이것을 선택하고 3, 5를 선택하든 5, 3을 선택하든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정해진. 다시 얘기하면 순서의 의미를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선택하고 끝났으니까 조합이 돼서 3C2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러한 부등식의 관계를 갖는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만들어진다? 3C2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자, 두 번째 단계 위에다가 쓰자. 자, 두 번째 단계는 똑같은 함수 정의역 공역 관계인데 요러 할 때 추가된 게 자, 똑같이 이러한 부등식 관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단계 가기 전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작은 값을 넣었을 때 더 커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돼도 방금 해석했던 의미와는 별반 차이가 없다더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순서의 의미가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기 때문에 만약에 2번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화살표를 바꿔주면 될 뿐 순서의 의미는 이미 정해져 있고 순서의 의미가 없으니까 1번 구했던 3C랑 똑같은 식이 된다라는 거. 부등식이 바뀌어도. 근데 지금 할 거는 그게 아니고 부등식이 유지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게 추가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겠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첫 번째 1이 3으로 갔을 때 아까 2가 선택되는 이 파란색 화살표는 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4 혹은 5로만 갈 수 있었지. 근데 지금은 같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로도 갈 수 있다? 2가 3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3으로 가도 되고 당연히 나머지 4, 5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 그럼 선택지가 넓어진 상황이 된 거지. 아까는 4, 5로밖에 못 갔는데 이번에는 3으로 가도 된다. 그럼 이러한 상황을 똑같이 방금 했던 것처럼 선택의 의미로 바라보자라는 거. 선택. 관점을 바뀌어서 X에서 쏘는 게 아니고 Y 입장에서 그러면은 상황은 똑같지? 목록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화살표가 지금 쏴지는 개수만큼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2개를 선택을 하는데 자, 순서의 의미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지? 크다 작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크든 작든 순서는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달라진 점이 뭐야? 봐봐. 아까는 3개 중에서 2개를 중복해서 선택할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 경우를 지금 화살표가 다 3으로 간 경우를 노란색, 즉 3을 한번 선택하고 또 빨간색 화살표인 3을 한 번 더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택하는데 순서의 의미 없고 순서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다?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 즉 중복 가능. 그러면 조합까지는 똑같고 뭐가 된다? 중복 조합이 된다. 그래서 3개 중에서 중복 조합 H, 2가 이러한 함수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경우의 수가 된다. 그럼 봐봐. 2번 단계까지 이해가 됐다면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요게 그대로 2번 상황과 똑같지? 부등식이 바뀌긴 했지만 크기는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의미는 순서의 의미가 있냐 없냐기 때문에. 그럼 봐봐. 바로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 지금 이 함수가 아니지. 자, 함수를 다시 써보면은 x는 1, 2, 3, 4, 5가 있고 y에 대한 목록은 5, 6, 7, 8이 있대.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y 입장에서 선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럼 y 입장에서 화살표가 총 몇 개 쏴지겠어? 정의역의 개수만큼 쏴지겠지? 그치? 그리고 중복이 가능하다 안 하다? 중복이 가능하다. 이 결과값이 같아도 되니. 그래서 써보면은 자 다시 몇 개 중에서 y의 개수만큼 4개 중에서 y의 개수지 공역 개수. 자 4개 중 몇 개를 선택해? 화살표가 5번 쏴지니까. 즉 얘는 또 다시 누구의 개수? 정역의 개수만큼 몇 개 선택해? 5개를 선택해. 5개 선택.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의 의미는 없고 순서 의미 없다. 그리고 얘도 같아도 되니까 중복 가능. 그럼 뭐다? 중복 조합이다. 그래서 4H5로 볼 수 있고 C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겠지. 그러면 앞에 뒤에 더한 다음에 빼면은 8C5인데 이 결과는 876.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좋겠지. 우리 하던 것처럼 얘는 8C3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876321이니까 요렇게 6만큼 약분되고 결과는 56이 정답이 될 거다.